자, 전국에 계신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네, 전천호입니다. 자, 2월 17일 일요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토요일 거 보셨으니까 앞에 뭐 좀 서두는 생각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늘 전천호 의원이 3경주를 스타트로 해서 6경주로 메인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산을 4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고요. 저는 서울 2경주 메인이고요. 8경주 추천 경주, 그리고 부산을 5경주를 추천 경주로 또 해서 전천호 의원이 3경주, 6경주, 부산 4경주, 저는 2경주, 8경주, 그리고 부산 5경주를 집중적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경주 1300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 1번마 에코크라스토가 지난번에 승군전에서 3착을 왔습니다만은 뭐 이번 경주에서는 또 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직전 경주에서 이제 막판 내측에서 좀 아쉽게 덜미를 잡혔던 마필이 되겠지만, 뭐 이번에는 뭐 직전과 똑같이 단독 선행이라는 점이 상당히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1300을 뛰면서 거리 경험까지 쌓았던 마필이라는 점에서 1번 이제 에코크라토스는 복숭식의 강력한 대가리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구력은 계속 부족해가지고 우승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뛰면서 직전에 그 1300에서 걸음을 어느 정도 나쁜 걸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쉽게 3착을 왔기 때문에 아마 박태종 기수 또 태워서 이번에 승부는 해줄 것으로 보이는 마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마 질풍행진이에요. 19조 마방인데 이게 이제 박태종 기수가 그래도 승부를 잘해주는 그런 마방인데 공백기가 좀 있습니다. 질병이 좀 있어서 조교 때도 그렇게 믿음이 썩 가는 그런 어떤 걸음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들 보는 쪽으로 현장에서 뭐 크게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좋은 쪽이 아니면은 조금 들 보는 쪽이고, 승군전 치료는 13번마 올포유가 직전에 외곽에서 잘 탔어요. 선입권 붙여가지고 요것도 보면은 지난 경주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의외로 많이 뛰더라고요. 13번 세게 보죠. 뭐 세게는 봅니다. 보긴 보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좀 노리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제 5번 올데라 마필을 좀 강하게 보고 있는데요. 좀 기수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박상우 기수가 좀 마음에는 안 드는데, 이 올데라 마필이 최근 뛰어온 레이스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레이스도 빨랐던 경주가 많았었고, 아무튼 또 편성이 이제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뭐 직전 레이스에서도 외선에서 선입으로 쫓아갔는데 막판에 걸음은 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1번 에코크라토스보다도 더 막판 뚝심은 더 좋았습니다. 거의 뭐 착차가 없을 정도로 같이 이제 우르르 하고 이제 몰려 들어왔던 마필이 되겠는데, 분명히 이번 레이스에서는 이 올데이가 좀 더 선두권에 빠르게 가담을 해가지고 이 근성 있는 걸음만 제대로만 이제 발휘해 본다면 충분히 이변도 가능한 그러한 전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박상우 기수지만은 새벽 조교 때는 약간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또 발주 연습까지 또 시행을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5번마 올데이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싶은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자, 1경주 정리하겠고요. 자,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마령 1000m인데요. 이건 제가 오늘 아주 뭐 전반부의 메인 승부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마필은 뭐 이 휴장기 조교 때부터 너는 그냥 왔다 싶을 정도로 조교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뭐 자신 있게 들어가는 그런 승부 경주인 만큼 이 마필은 분명히 안 빠진다. 최소한 이 마필은 무조건 입상을 하고 나아가서는 뭐 대가리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2경주를 한번 승부 경주로 준비를 했고요. 후차권에서도 약간 좀 변화가 오는 그런 능력 있는 신발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강하게 한 방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3경주 전천호 의원의 추천 경주죠? 예, 이번 이제 3경주가 축은 나와 있습니다. 11번 대싱 디바. 물론 이제 현장에서 얼마만큼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싱 디바는 지난번에 분명히 탐색이었습니다. 왜 탐색이었냐면 이 마필 능력을 좀 더 빨리 끌어내가지고 선두권에 붙었어야 되는데 좀 의지가 결여된 모습, 그리고 직선 외곽에서만 추진을 해가지고 걸음을 상당히 많이 남겼습니다. 요번 레이스는 이 대싱 디바가 분명히 요번에는 바짝 선두권에 붙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난번에 1200까지 검증을
끝마친 마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11번 대싱 디바를 충마로 놓고 이제 때리는 경주가 되겠는데 뭐 인기도 면에서는 조금 밀리는 이제 후차권 마필이 보입니다. 자, 그 말은 지난번 경주에서는 분명히 초반에 무리한 만큼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리는 마필이 또 복병마로도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3경주에서는 강력하게 한번 중배당 쪽으로 배팅의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경주 춘천의원의 추천 경주였고요. 자,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마령. 자, 요거는 이제 어떤 마필을 쓰게 봐요? 네, 뭐 최근 뛰어온 걸음으로 봤을 때는 이제 10번 아나스 러너가 뭐 가장 이제 마필의 활기도 좋고 뚝심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걸음이 이제 나왔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뭐 이번 레이스가 편성 자체도 뭐 직전에 비해서도 봤을 때는 직전보다 조금 더 약한 그러한 레이스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0번 아나스 러너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만 조이더 메이가 직전에 단승 시기 하면 200배가 넘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막판 탄력을 갑자기 싹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팔릴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1번만 태양의 여신인데요. 뭐 1경주에서 아까 박상우 기술도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마필이 출발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또 보니까 1300인데 뭐 레이스를 뭐 이렇게 세게 가져갈 마필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복귀상으로 보니까 출발은 좀 안 좋았는데 마필이 중반에 그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뭐 안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냥 묻혀내면서 막판에서 어느 정도 뚝심을 보였던 마필인데 이 3점 마방에서 상당히 좀 비카의 자마를 5천만 원짜리 떡대 있는 마필 구매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500kg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무딘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비카의 자마답게 어떤 그런 초반에 근성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박상우 기수가 52kg라면은 1300 한번 초반에 좀 강하게 몰아낸다면은 선위권에 붙어서 자리 확보만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은 좋은 모습을 한번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1번만 태양의 여신을 좀 복동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부산 1경주입니다. 자, 요거는 뭐 일단은 조금 혼전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능력이 조금 차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2번만 소셜 레더가 직전에 3마신 차예요. 예. 나름대로 잘 뛰었죠. 예. 가능성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조성곤 기수가 다시 등짝에 오른 33점 한방의 위스키 리트리트. 이것도 지난번에 어느 정도 팔렸는데 큰 느낌은 못 줬죠. 거리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초반에 좀 한번 강공이 나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이 7번만 슈퍼 강자가 문제죠. 그렇죠. 사이즈는 뭐 제가 봤을 세죠? 때는 가장 세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즈인데 이제 공백이 조금은 길어졌다. 지금 거의 한 석 달 이상, 11, 12, 석 달 이상 지금 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제 슈퍼 강자가 제 컨디션을 맞춰서 나왔느냐 아니면 컨디션이 다운돼서 나왔느냐 이것을 이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뭐 사이즈상으로는 가장 세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문제가 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최근에 조기 패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취소됐을 때 유연명 기술을 다시 올린 거로 봐서는 한번 해보려는 의지 정도는 뭐 보이지 않겠느냐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마리가 조금 팔리는 그런 편성이죠. 예예. 자, 그 다음에 김호수 기수가 탄 12번 오카라 캡틴. 얘는 똥말 같아요. 김호수 기수가 무서워. 근데 김태준이 뭐 이렇게 타다가 24주에서 김호수를 떨콩 올려놓으니까 조금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생각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경주 5경주입니다. 이건 뭐 승부 경주는 아닌데요. 1300. 자, 춘천 의원. 뭐 이번 이제 5경주도 역시 축은 나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12번 이제 노블리치란 마필이 강력한 대가리다. 빠질 수 없는 축이다. 왜냐면 요 노블리치는 직전 경주에서 초반 방해를 받고도 라스트에서 상당히 좋은 뒷심을 발휘했던 마필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처럼 방해만 받지 않고 정상대로만 탄다면 이 노블리치가 선행까지도 나설 수가 있는 레이스를 만났기 때문에 12번 노블리치를 강력하게 대가리로 세워가지고 후차권을 잘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12번은 뭐 인정을 하는 그런 대가리가 될 거니까 후차권에서 한번 배당마
아니면 인기말에도 한 마리씩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13번째 카디프 환이란 마필을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요 카디프 환이는 분명히 이제 발주가 되는 그러한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상하리만큼 마필이 이제 좀 질질 끌렸죠. 또 3코나 때 또 방해까지 받고 마필이 이제 걸음이 안 나왔던 그러한 이제 마필이 되겠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아마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분명히 갖고는 있지만 강력하게 한번 김정준 기수가 선행 승부까지 한번 초반부터 한번 강하게 한번 밀어 볼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뭐 9번 포비 서페스라는 강력한 순발력을 앞세우는 마필이 있지만 포비 서페스는 순발력만 좋았지 뒷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13번 카디파니가 선위권에서 한번 차분하게 잘만 쫓아가 준다면 분명히 찬스가 막판에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13번마 지난번에 사연이 좀 있었고 저는 그냥 9번마를 다시 한번 우스갯소리인데 지난번에 이 말이 이제 섰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혀 안 팔립니다 이번에. 근데 그 제가 그 몇 번을 이제 이런 경우를 그 경주를 이제 실전을 거치면서 이제 터득한 건데 이렇게 폭주를 2번 하잖아요. 그럼 다음에 나오면 무조건 인기 바닥권인데 이게 선행 나서서 들어오는 경우가 배당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9번마 포비 서페스는 현장에서 분명히 마필 상태를 한번 보시고 상태가 좀 뭐 괜찮아 보인다, 뭐 힘이 좀 차 보인다 그러면은 거꾸로 역으로 한번 공략을 하시는 것도 배당을 잡아내는 것 쪽에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인기는 12, 13, 3. 예. 그죠? 예. 이 정도니까 뭐 크게 막권 사시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5번마가 많이 뛸만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5번마 같은 경우는 뭐 직전 레이스에서 엄청난 뒷심을 이끌어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거리가 1200이지만 뭐 데뷔전에서 1300까지도 뛰어봤던 그러한 전력을 지닌 마필이라는 점에서 뭐 5번 신흥대국은 강력한 대가리입니다. 그렇죠. 예, 5번마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후차권 좀 찾아보죠. 이제 후차권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예. 근데 저는 뭐 모르겠는데 이게 조교 동영상만 보니까 그냥 1번이 그냥 온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이 승군전인데 지난번에 그 좀 출발이 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쪽에서 이제 힘을 한번 쓰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이고요. 뭐 양영남 기수 재기승인데 편성 딱 보니까 한번 들이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1번만을 좀 세게 보고 있고요. 순천의 위원은 저는 외곽에 있는 브로드 오션이나 좀 마필을 좀 세게 보는데요. 뭐 요 마필도 보면 기본 각질 자체는 뭐 추입형 마필이 되겠는데 직전 경주 이제 시종제 외선을 타면서 상당히 좀 막판에 걸음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레이스는 거리 자체가 1200 경주라는 점이고 박성관 기수가 지금 오래간만에 지금 이 브로드 오션에 타고 있는데 분명히 외곽에서 감아가지고 한번 마필 능력을 끌어낼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편성을 맞았다는 점에서 11번 이 브로드 오션이라는 마필을 배당 마필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옛날에 뭐 다 5번이나 탔었어요. 네. 그리고 뭐 우승도 한번 차지했던 그런 기수기 때문에 11번마 주폭이 좋은 마필이니까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주 가겠습니다. 6경주죠? 예. 자, 이건 전천후 의원이 메인 승부네요. 예. 자, 이번 주 6경주가 어렵습니다. 아마 축으로 팔리는 마필은 4번 닥터 센트럴이 되겠는데 이 마필도 믿지 못하는 마필이죠. 뭐 지난번에 열심히 타가지고 깨졌던 그러한 마필이 되겠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노리는 말은 좀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가 먼저 대가리 마필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번 이제 알라딘이라는 마필을 이번 레이스에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 마필을 왜 이번 경주에서 추천을 드리냐면 분명히 이 알라딘은 걸음이 있는 마필인데 최근 김석봉 기수가 4번을 탔습니다. 4번을 타가지고 진짜 말머리 자체를 아주 개떡같이 해가지고 인기만 끌고 계속 착순에만 만족했던 마필.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아베 기수라면 이 알라딘의 마필 능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에서 이 알라딘, 특히나 이번 경주 자체는 앞선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경주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1번 알라딘의 막판 추임력을 한번 제대로만 발휘를 해본다면 분명히 이번 경주에서 짭짤하게 한번 배당을 몰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6경주 전천후 위원의 메인 승부였습니다. 마번 아주 공개를 해주시네요. 자, 다음 경주 부산 3경주입니다. 좀 어렵죠? 어떻게 봤어요? 예, 쉽게 끝날 것 같아요. 어떻게 봐요? 뭐 5번 나온발리가 아마 가장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지는데 5번도 뛰는 거 봤을 때는 지난번 물론 이제 거리가 1400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은 좀 실망스러웠었거든요. 좀 실망스러운 그러한 이제 경주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맹신은 하지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번 나온발리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3번마 해국이 장기간에 좀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한번 뛸 때 보면은 뚝심 있게 그렇게 뛰던 마필인데 오늘 김동현 기술을 좀 딱 태운 게 느낌이 좀 싹 와요. 그래서 저는 뭐 3번마를 한번 세게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 뭐 다른 거 얘기 있어요. 저는 4번 나눔의 행복이란 마필을 좀 재밌게 보는데요. 김호수네요? 예. 이 나눔의 행복이란 마필이 분명히 지난번에 안 갔습니다. 이 부산 말들 보면 뒤에 있던 마필이 갑자기 그렇죠. 앞에 뛰다가 무너져가지고 그 다음번에 인기가 없으면 선입권 딱 붙어가지고 때려가지고 배당을 터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나눔의 행복은 앞에 붙는 마필입니다. 초반에 발주가 돼가지고 선두권에 붙는 마필이 되겠는데 직전 경주는 초반부터 전혀 의지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있다가 걸음만 조금 재봤는데 자, 이러한 마필들, 이러한 패턴의 부산 마필들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김호수 기수가 또 조교까지 또 이번에 했기 때문에 이 4번 나눔의 행복이라는 마필을 배당 마필 아마 인기도 면에서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들어오면 배당입니다. 4번 나눔의 행복. 예. 자, 좋습니다. 부산 3경주 조금 혼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고요. 자, 다음 7경주입니다. 1700인데요. 이 보여준 걸음이 이제 두 마리가 조금 앞서 있죠? 예. 자, 7번 오섬 타이거하고 8번 라이크 썬더가 이제 승분전을 치르는데 이 또 오섬 타이거는 좀 공백이 있고 또 라이크 썬더는 승분전에 1700 첫 거리라는 점 그런 게 조금 이제 눈에 걸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7번 오섬 타이거보다는 8번 라이크 더 선을 좀 더 세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마필은 이제 데뷔전 때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죠. 중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온 이후에 승군을 해가지고 좀 가도기를 거쳤습니다. 계속 바닥바닥만 지금 헤매다가 직전 경주에서 드디어 이제 걸음이 터져가지고 배당을 빵 하고 터뜨리고 들어왔는데 이 라이크 더 선이 지난번에 뛰었던 경주를 이렇게 보면 이 경주 자체가 상당히 좀 빨랐습니다. 페이스도 빨랐었고 그리고 같이 뛰었던 마필들의 능력 또한 그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전력의 마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또 추입으로 올라왔던 이 금각이란 마필이 또 입상을 했죠. 입상을 하면서 또 들어왔는데 이 라이크 더 선은 지난번에 잘 이제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요번 경주에서는 분명히 인기도 면에서 밀립니다. 또 승군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내릴 때에는 이 라이크 더 선이라는 마필은 걸음이 터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이 8번 라이크 더 선을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 5번마 동방무패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역시 뭐 기본적으로 좀 강단이 있고 탄력이 있는 마필인데 지난 경주 때 완전히 뭐 게이트 고착으로 늦발을 하면서 레이스 아주 의미가 없어졌던 마필인데 오늘 뭐 장추열 기수로 교체가 돼서 부담 중량 54kg 정도면은 이 편성에서는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5번마 동방무패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 부산 4경주 전천후위원 승부경주입니다. 네, 제가 이번 이제 4경주를 승부처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요마필은 이번에도 또 왔습니다. 뭐 제가 지난번에도 추천을 드려가지고 적중을 했던 마필이 되겠는데 생각만큼 요마필이 지난번에 약한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마필 자체가 뛰었던 편성이
상당히 셌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가 이 거리가 1600으로 늘어난 중거리지만 제가 노리는 마필은 이번 경주에서 인기도 면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말의 잠재 능력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놓고 한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4경주 전전 의원의 추천 경주였고요. 다음 경주 8경주입니다. 뭐예요? 혼합 3군의 예. 1800. 자, 이번 주가 혼합 3군이 이제 2개 경주로 펼쳐지는데 둘 다 1800이에요. 예. 하나는 암말 경주고 토요일 날이었고 오늘은 이제 암순말 섞여서 나왔는데 이 편성 보니까 이번 경주가 암말이 한 마리밖에 없네요. 8번만 대싱치프. 뭐 갈 데가 없어서 나왔나? 예, 앞말이 감량이 2점은 상당히 좋은 그런 편성이긴 해요. 이 편성이. 그런데 뭐 여기서 뛸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닌 것 같고. 자, 어떻게 봐요? 추천마. 저는 이제 이번 레이스가 이제 1800이죠. 거리 경험을 있는 마필, 외곽에 있는 14번 금영웅. 요 금영웅이란 마필은 지난번에 뭐 바람이 심하게 불었죠. 없다는 식으로. 그렇죠. 분명히 이제 말의 능력은 되는데 없다는 식으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역시나 이 김정준 기수가 저 바다에 누워 있다가 뒤늦게 이제 올라왔는데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만약에 승부만 걸렸다면 대가리도 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뭐 초반부터 자꾸 늘어지는 바람에 14번이 금영웅이 뒤늦게 올라왔는데 자, 이번 레이스에서는 입상의 기대를 한번 살려볼 수가 있다. 뭐 편성도 뭐 지난번과 거의 뭐 동급 정도의 마필들하고 지금 붙었고 뭐 레이스도 잘 풀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번 이 금영훈아 마필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 뭐 준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금영웅 놓고 어느 쪽에다가 이제 한번 힘을 싣고 방어 막권 정도 가져가는데 후차권은 거의 비슷해 보여서 어느 쪽을 잘 선택을 하느냐가 이번 8경주의 어떤 적중에 좌우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금영웅은 하여튼 이번에 뭐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정춘희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4번만 금영웅은 놓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 부산 5경주입니다. 이건 제가 부산 승부경주로 준비를 했는데 거리 1800이에요. 뭐 좀 잘 뛰는 마필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마필 저 마필 다 나왔는데 저는 뭐 이번에는 얘가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차권에는 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기수가 좀 안 좋았다가 지난번에 좋아졌는데 이번에는 또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마방에서 이제 기수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건 강승부 카드로 나올 거고요. 지금까지 뛰어온 전력으로 봐서는 분명히 안 팔리는 마필입니다만은 새벽 조교 때의 어떤 그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뭐 워낙 지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과감하게 한번 대가리를 놓고 이번 경주에 5경주에 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가 됐고요. 다음 경주가 뭐죠? 대상경주죠. 오늘 일요경마 하이라이트 세계일보배. 아까 8경주가 내가 승부경주였구나. 모르고 지나갔네. 근데 어차피 한 마리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후차권 보시면 되겠고. 자, 9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혼합 2군이죠. 1400m 대상경주 세계일보배 대상경주입니다. 뭐를 봐야 돼요? 어렵죠. 조금 그죠? 예, 어려운데 저는 이제 요마필이 나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제 6번 위너 트로피란 마필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 위너 트로피를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이제 선행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위너 트로피란 마필은 분명 선행을 나가면 더 많이 뛰는 그러한 스타일의 마필이 되겠는데 최근 경주에서는 선행을 받지를 못하면서 졸전을 치렀는데 이번 레이스 이렇게 보니까 외곽에 이제 11번 푸른 미소하고 좀 빠르다 할 수 있는 마필은 이제 8번 이제 골든 삭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보면 이 김혜선 기수가 1300, 1400 그 레이스에서 선행마에 기승을 해가지고 거의 선행 불패에 기술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선행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6번 위너 트로피가 이번 레이스에서는 거의 뭐 종합주상에
점 하나하나 딱 잡힐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위너트로피란 마필은 이번에 분명히 찬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6번 이 위너트로피를 강력하게 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립니다. 뭐 아무래도 2번 마가 좀 팔리겠죠? 그렇죠. 많이 팔리죠. 있었고 이 덱싱 플래티넘은 모르겠어요. 이번에 뭐 말이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이건 그렇고 이제 34조에서 해피댄서가 가기 위해서 이제 푸른 미소가 뭐 죽자 선을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쪽의 어떤 작전은 푸른 미소가 선행 작전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일 수가 있겠고 이 7번마 야후돌핀스는 전혀 뭐 관심을 안 가져요? 힘들죠, 야후돌핀스는. 아직은 예. 너무 힘들다. 근데 저는 이 골든삭스가 자꾸 눈에 들어와요. 이게 이제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놈은 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다들 뭐 아직은 이제 조금 4세 만들이고 그런데 위너트로피하고 골든삭스가 5세마고 6세마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좀 그런데 이 문정경 기수가 또 이런 그 1400 이런 데서 예.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뭐 선행주로 해서 한 번씩 뛰었던 건데 조교량은 분명히 굉장히 좀 많이 늘려놓고 있는 건 사실인데 마필 컨디션 자체는 조금 믿을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A8번마 골든삭스는 한번 제가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구경조 6번 얘기했죠? 예. 저는 9번 8번 얘기했어요. 그 토요경마에서도 그렇고 이제 복경마를 가끔씩 그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어려운 경주에서는 그 저배당 공략보다는 차라리 좀 배팅 금액을 좀 줄이면서 배당 쪽으로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부산 6경주 국산이군 핸디캡 1400입니다. 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명운제왕이 무지하게 못 뛰어요 요새. 이 마필은 좀 거리가 좀 짧은 마필 같아요. 그 보면 지금 이제 1600 이상 넘어갔을 때에 요 마필이 좀 못 뛰는데 예전에는 좀 잘 나갔던 마필인데 또 굉장히 좀 고가에 들어온 마필치고는 최근 들어서 너무나 좀 무기력한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뭐 이번 레이스에서도 어느 정도 뭐 옛날 그 사이즈 때문에 좀 팔릴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저는 명운제왕은 조금은 약하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럼 못 세게 보는 마필은. 저는 외곽에 있는 14번 인터벌스. 오늘 좀 제가 그 계속 복병만 얘기하는데. 괜찮아요. 이 인터벌스는 이제 왜 제가 이번에 추천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상당히 선행 경합을 했습니다. 토치가 선행 나갔던 경주에서 외곽에 붙어가지고 토치랑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막 이렇게 싸웠던 그러한 마필이 되겠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무리한 만큼 막판에 걸음이 안 나왔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구민성 기수의 안장입니다. 자, 코스케 기수가 최근 2번 타다가 이제 구민성 기수가 이제 10월 달에도 타봤던 이제 마필 되고 그 전에 또 구민성 기수가 또 한번 대가리까지 또 쳤던 마필 되겠는데 이 인터벌스는 뭐 이번 레이스에서는 초반 무리를 하지 않는 그러한 작전으로만 간다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 라스트에 한 발을 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번 인터벌스란 마필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뭐 좀 보니까 갑자기 나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외곽에서 뭐 빠르게 좀 전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주에서 이제 좀 변화가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게 저는 1번만 경복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계속해서 이제 무기력한 그런 모습만을 보여줬었는데 이 마필은 1400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리가 뭐 1600 이상 늘어나가지고는 전혀 힘을 못 쓰는데 이 마필이 1400에서의 두 번의 입상 경험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1번 게이트 잡은 이번 경주에서 조금 마필 상태도 좀 좋아졌고 그렇게 본다면 배당마로 한번 1번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배당마로 또 이 경주를 정리를 하네요. 1번과 14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10경주 가겠습니다. 혼합 3군 핸디캡 1900이네요. 거기가 좀 늘었는데 강축을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10경주도 역시 혼전이다. 문제는 이제 3번 나피드 블렛이 이번 경주가 이제 순군전을 맞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선행 나가가지고 버틸 수가 있겠느냐. 요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라피드 블렛이란 마필이 현장에서 이제 마체 중에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33kg가 빠져가지고
의외로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렇게 뭐 시원스러운 우승은 아니었습니다. 그 마체중이 빠진 여파로 인해 가지고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을 쉽게 제압을 하지 못하면서 좀 어렵게 이제 우승을 했는데 뭐 요마필이 정상적인 체중만 돌아왔다면 선행받고 그냥 한 바퀴 돌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체중이 아니라면 조금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니까 마필 자체는 조금 무거워 보이는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자체가. 그래서 현장에서 좀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필 보고. 자, 그 다음에 오바마 불스아이가 직전에 신영철 기수가 외곽에서 이제 조금 무빙을 뜨다가 멈췄는데 요거도 이제 그 거리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무빙하는 스타일로 좀 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빠르게 무빙을 해서 한번 앞선으로만 진출이 된다면은 직전보다는 더 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있고요. 80은 어떻게 봐요? 전 80보다는 저는 8번 서해 아침을 이번에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뭐 나한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늦었죠, 이 서해 아침이. 안 간 거예요? 그럼 원래 뭐 늦게 올라오는 그렇죠. 마필이에요. 늦게 올라오는 마필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마필이 조금은 뭐라 그럴까 좀 페이스가 맞지를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이스는 뭐 서해 아침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대 마필들하고 지금 붙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마필이다. 이번에도 이 서해 아침은 인기도 면에서 밀립니다. 분명히 이번에는 저는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번에 일찍 가야 되겠고 지난 경주보다는 평상 자체는 이제 조금 느리게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3번만은 좀 안 보는 쪽이에요. 오늘 뭐 인기만 되면은 그냥 뭐 잘 안 보니까 현장에서 이건 다시 보시고서 해야 되겠고 일단은 5번, 8번, 7번 뭐 이렇게 보겠고 지난번에 깜짝 쇼했던 브리프들이 이 마필은 제 친구가 이게 땅을 쳤던 마필이에요. 6개월인가 1년을 따라가다가 이번이 찬스 따라갖고 지난번에 낙권을 무지하게 많이 샀는데 이효리 기수가 뭐 말을 잘못 탔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좀 일찍 붙여서 그런가요? 일찍 붙인 건 아니고 넘어갔어? 이제 초반 이제 스타트 해가지고 1코나 가기 전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선행을 나갔는데 마필이 좀 끌렸죠. 끌려가지고 약간은 이제 무리를 한 그러한 좀 모습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제 걸음이 안 나왔는데 잘 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지난번에 뭐 상태는 굉장히 좋았는데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들어오는 줄 알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 자 그렇고 자 11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국산 1군 별정 오비형 1300. 이 최근에 그 경마장에 또 배당을 터뜨리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이 상위꾼들의 단거리. 네, 단거리. 이 사람 아주 그냥 참 어렵게 만드는데 지금 이 31조에서 말이죠. 이 지금 3번마 루비킨하고 7번마 골든노즈를 내놨어요. 이 골든노즈는 하만시 키수가 많이 끌고 오는 마필인데 이걸 안 태우고 루비킨에 가서 11주 만에 출전하는 요를 갖다가 태운 거 봐서는 의지는 3번 쪽을 좀 세게 읽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니피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마니피크는 저는 그냥 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왔어요? 예. 57.5kg 부담 중량 상당히 좋네요. 좀 팔릴 말로 보이고. 자, 번개강호 지난번에 1200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영웅 이철이 또 오겠냐 그랬더니 또 오더라고요. 그렇죠. 난 그때 못 맞췄는데 이치모토 하니까 그때 3착으로 왔어요. 네. 이것도 나름 뭐 그냥 한 1400까지는 제가 쳐다는 보고 있는데 이번 변화는 뭐 아직은 좀 그런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좀 얘기 좀 해봐요. 영웅 이천 또 돼요? 난 이 말은 이제 저는 이제 영웅이천은 안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예, 이제 이번에는 2번 됐으면 됐지 뭐 3번까지는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고 수성 BF 그렇죠. 수동 베이프가 이제 또 외곽 무빙해가지고 올라오겠죠. 지난번에는 이제 거상이 이제 앞선에서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면서 절절맸는데 뭐 이번에는 뭐 수성 BF도 무빙을 안 뜨면 안 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외곽에서 강하게 한번 넘어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마 하늘검이 이번에 이제 최근에 그 한번 2번 우승을 했었죠 그때. 그렇죠. 그 배당을 이제 터트리고 999성으로 한번 터트리고 그 다음에 또 설마 했는데 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부진한데
직전엔 1800 너무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조교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부중이 좀 56kg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렇죠. 많이 좀 부담스럽죠. 그다음에 이제 9번마 홀리몰리가 신영철 기수입니다. 요것도 이제 옛날 전력이라면은 한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뭐 2주 만에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신영철을 왜 태운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깝깝해 죽겠어요. 아주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신영철 기수한테.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11경주가 되는데 일단 마니피크는 전력상으로는 조금 안정세고 그다음에 3번마 루비키는 마박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승부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번개강호 57kg 쉽지는 않을 것 같죠. 어떻게 봐요? 세게 봐요? 번개강호도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지난번에 무리 없이 쫓아가면서 라스트에서 이겼기 때문에 뭐 57이라 해도 뭐 경주거리가 1300이라는 뭐 중장거리만 좀 힘들겠지만 초반 힘 쓰고 또 막판에 힘만 딱 쓰면 되는 그런 이 레이스 흐름 자체의 그러한 경주기 때문에 뭐 번개강호는 뭐 그렇게 뭐 어렵게 전개가 풀리는 마필도 아니기 때문에 57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개상으로 뭐 무리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5번마 수정 대프가 어느 때 감느냐 이게 문제네요. 예. 레이스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감기가 성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건데 이거 수정 대프는 현장에서 마필 상태 보시면은 뭐 판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11경주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거리는 또 어떤 놈이 또 당일날 말 잘 만들어가지고 나와갖고 그냥 휙 튀어나가는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11경주 아무래도 단거리니만큼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판단이 확실히 서시면은 배당이 또 의외로 높기 때문에 과감하게 또 배팅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요경마도 해설방송을 마쳤는데 아마 지난주나 그 전에 저희가 이 고배당마늘 말씀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번 주도 좀 배당마늘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뭐 참고를 하셔가지고 뭐 마음에 드시면은 한번 배팅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 연휴 지나고 2월 이제 원래는 셋째 주인데 경마일로는 이제 둘째 주 경마 주간의 해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고요. 저희들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으니까 궁금하실 때 한번 문의나 이렇게 이제 저희 게시판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질문이나 이렇게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또 지적도 해주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래오래 장수하는 그런 어떤 해설 방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설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